18세의 배우 서기는 생애 첫 영화인 영혼과 욕망에 출연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영화였으나 촬영 도중 남주인공이 갑작스럽게 교체되었습니다. 새로운 남주인공은 시나리오를 성인 영화로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서기의 초예를 강제로 빼앗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커진슝입니다. 암흑가에 노련한 인물인 커진슝은 사악한 그 자체였고 못하는 짓이 없었으며 권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주성치를 울 때까지 꾸짖고 서기의 초예를 빼앗았으며 보룡을 죽게 만들고 유덕화에게 총구를 겨누기도 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악명을 떨쳐 죽은 후 친딸조차 장례식에 오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커진슝은 어떤 사람이며 배경이 어떠했기에 이토록 죄악을 쌓고도 그 최후는 어떠했겠습니까? 커진슝은 1945년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이 보통 성공을 위해 공부에 매진하는 것과 달리 그는 일찍부터 반항적이고 고집센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생계에 바쁜 부모님이 훈육할 시간이 없었기에 커진슝은 점점 타락하여 학창 시절부터 이미 불량배가 되었습니다. 중학교 시절 그는 공부는 뒷전이고 파벌을 만들어 싸움을 일삼는 물목대장 노릇을 했습니다. 그에게 주먹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었고 누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리로 불러내 싸움을 벌였습니다. 중학교 때 벌인 싸움의 전과들 덕분에 거의 모든 학교가 커진슝이라는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졸업 후 5점이 가득한 기록 때문에 그를 받아주는 고등학교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여기저기 빌며 찾아다닌 끝에 겨우 학교를 구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동급생에게 중상을 입혀 퇴학당했습니다. 이 시점에 커진슝은 학업을 포기하고 본격적으로 사회에 뛰어들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침 대만에서 가장 악명 높은 조직인 중련방이 시장과 유흥가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기회를 포착한 커진슝은 스스로 입단하여 싸운 채권 추신, 이권 다툼을 해결하는 하급 조직원이 되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독한 본성 덕분에 보스들의 눈에 띄었으며 이는 훗날 암흑가와 연예계를 장악하는 거물이 되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커진슝 인생의 전환점은 친구의 결석을 돕기 위해 대리 출석을 하러 대학에 갔던 무모한 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거친 건달이었던 그가 훤칠한 외모와 배짱 있는 분위기 덕분에 교수의 눈에 들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스승의 소개로 커진슝은 금사자 영화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경험이 없어 촬영장에서 온갖 자비를 도맡아 했습니다. 일을 하며 배우들의 연기를 유심히 관찰하던 그는 연기가 그리 어렵지 않다고 느꼈고 자신도 배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품었습니다. 진짜 기회는 1963년 홍콩의 전모 영화사가 대만에서 대대적인 오디션을 개최했을 때 찾아왔습니다. 1만 명이 넘는 경쟁자를 제치고 연기 교육을 받은 적도 없던 커진슝은 잘생긴 외모 덕분에 단숨에 화제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광을 누리러 홍콩으로 떠나기 직전 병역 기피를 위한 부정행위로 인해 세관에 발이 묶였습니다. 경력이 끝나는 듯했으나 이 문제가 오히려 그의 목숨을 구했는데 그가 탔어야 할 비행기가 바다에 추락해 승객 전원이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커진슝은 암흑가 인맥을 동원해 탈영죄를 아버지에게 뒤집어 씌워 아버지를 반년 동안 투옥시켰고 자신은 대만에 남아 연기 인생을 이어갔습니다. 그 후 커진슝의 경력은 그야말로 승승장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점은 1968년이었으며 적막한 17세에서의 역할로 아시아 태평양 영화제에서 나무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커진슝의 예술적 행보는 믿기 힘들 정도로 순탄했으며 건달에서 당시 대만 영화계의 상징적인 인물로 거듭났습니다. 영광이 가장 빛나던 시기에 커진슝은 1970년 영화 재견아랑에 함께 출연하며 장미호를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당시 장미호는 그보다 4살 연상이었으며 남편보다 훨씬 유명한 대만 최고의 미인이었습니다. 풍은아 같은 배우의 끈질긴 구애에 최고의 미녀도 결국 마음을 열고 청혼을 승낙했습니다. 결혼 후 장미호는 절정기였던 경력을 포기하고 두 딸을 돌보며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 큰 희생을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묵묵한 희생이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 믿었던 남편의 바람기 때문에 비극의 서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장미호가 가정을 위해 화려한 조명을 뒤로하고 헌신하는 동안 커진슝은 아내의 희생을 자신의 바람기를 채우는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결혼한 지 고작 3년 만에 그는 세간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여배우 묘가수에게 공개적으로 구애하며 다가갔습니다. 이 관계는 가문의 명예를 지키려는 묘가수 측 가족들이 단호하게 연락을 끊어버린 뒤에야 비로소 일단락되었습니다. 장미호는 이 모든 사실을 알았지만 두 아이를 위해 묵묵히 견디며 자신의 포용이 언젠가 남편의 마음을 돌려놓기를 바랐습니다. 이러한 든든한 뒷바라지 덕분에 커진슝의 경력은 아시아 태평양 영화제와 금마장 등 유수의 영화제에서 나무주연상을 휩쓸며 정점에 달했습니다. 명성이 높아질수록 커진슝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던 건달 본능은 더욱 강하게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화사를 설립했을 뿐만 아니라 무술스타 진해민의 주선으로 홍콩의 악명 높은 조직 14K에 정식으로 몸을 담았습니다. 진성화의 제자가 된 커진슝은 호랑이의 날개를 단격으로 어둠의 세력을 등에 업고 연예계를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잔인함이 극에 달했던 사건은 바로 1980년 무역계의 전설 고룡의 사망 사건이었습니다. 식당에서 마주쳤을 당시 고룡이 커진슝에게 술을 따르러 오라는 요구를 거절하자 그의 부하들이 고룡에게 중상을 입혔습니다. 고룡이 쓰러지자 커진슝은 즉시 사람을 시켜 그를 응급실로 옮기게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수혈할 피가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자 커진슝은 부하들에게 암시장에서 피를 구해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피가 간염에 감염된 피일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고룡은 구사일생으로 목숨은 건졌으나 심각한 간 질환을 앓게 되었습니다. 간염 때문에 술을 멀리해야 했음에도 술을 끊지 못해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수혈 사건 1년 뒤 그는 결국 4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언론은 커진슝이 용서받지 못할 죄악을 빗대어 내가 고룡을 죽였다라는 비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커진슝의 폭거는 주성치나 유덕화 같은 후배 배우들에게도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1990년 촬영장에서 대사를 조금 틀렸다는 이유만으로 그는 주성치에게 심한 모욕을 주었고 훗날의 희극지왕은 현장에서 눈물을 쏟아야 했습니다. 1년 뒤 영화 화소도를 제작할 당시 커진슝은 독재자로서의 면모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그는 화제성을 모으기 위해 성룡, 홍금보, 유덕화, 양가위 같은 톱스타들을 대거 섭외하면서 출연료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성룡과 홍금보는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 즉시 출연에 응했습니다. 하지만 시나리오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유덕화가 거절하자 커진슝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는 즉시 유덕화의 집으로 사람들을 보내 집기를 때려 부수고 유덕화의 머리에 총구를 겨누며 배역을 맡으라고 협박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유덕화는 결국 어쩔 수 없이 출연을 승낙했습니다. 유덕화뿐만 아니라 양가위 또한 강압적으로 끌려왔습니다. 출연 제안을 받자마자 해외로 도망쳤던 양가위였지만 커진슝은 끝까지 추격해 총을 든 괴한들을 보내 그를 다시 끌고 왔습니다. 그렇게 배우들을 다 모아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출연진 덕분에 흥행을 기대했지만 관객들은 외면했고 평단에서도 혹평을 받으며 영화는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흘릴 정도로 욕을 먹은 주성치나 총구 앞에서 연기해야 했던 유덕화, 양가위조차 서기에 비하면 훨씬 나은 편이었습니다. 데뷔 초반의 서기는 커진슝에게 속아 큰 상처를 입었고 평생 지워지지 않을 트라우마를 안게 됐습니다. 1995년 서기가 18세의 유망한 모델이었을 때 커진슝은 그녀의 매력적인 외모를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는 즉시 사람을 보내 영화제 주연상 출신의 명성을 내세우며 자신의 회사와 계약을 맺도록 유도했습니다. 신인이었던 서기는 자신에게 기회를 주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영화계 진출의 꿈을 안고 망설임 없이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계약서에 영화 6편을 모두 찍어야만 계약이 종료된다는 독소 조항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진짜 비극은 영화 영혼과 욕망의 촬영이 시작되면서 벌어졌습니다. 원래 남주인공은 다른 배우였으나 촬영 직전 커진슝이 그 배우를 쫓아내고 자신이 직접 주연을 맡았습니다. 그는 시나리오에 직접 관여하여 옷을 입지 않은 장면과 과도한 신체 접촉 장면을 수없이 끼워 넣었습니다. 촬영 과정에서 50대의 이 배우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어린 소녀였던 서기에게 촬영장에서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서기가 울부짖으며 격렬히 저항했음에도 불구하고 암흑가 보스인 그의 기세에 눌려 제작진 중 누구 하나 나서서 말리는 이가 없었습니다. 18세의 서기는 힘든 상황 속에서 중요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커진슝의 잔인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고의로 NG를 내며 예민한 장면들을 수차례 반복 촬영하는 파렴치함을 보였습니다. 서기가 반항할 기색을 보일 때마다 그는 거액의 위약금이 적힌 계약서를 들먹이며 그녀를 위협하고 복종을 강요했습니다. 다행히 이 사실이 왕정 감독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왕정 감독이 서기를 데려오려 하자 커진슝은 500만 대만 달러라는 터무니없는 보상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적 허점이 그녀의 인생을 구했습니다. 왕정 감독 측의 계약 당시 서기가 노동법상 아직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허점 덕분에 서기는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그 생마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눈물 젖은 과거를 씻어내기 위한 긴 여정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커진슝의 여성 편력은 단순히 즐기기 위한 유의를 넘어 조강지처의 심장에 비수를 꽂는 일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장미호는 남편이 실컷 놀다 보면 언젠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찾겠지라는 희망을 품고 인내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포용은 커진슝이 디자이너 최천화와 공개적으로 교제하며 혼외자까지 두면서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정의가 메말랐음을 보여주는 정점은 아내의 추궁에 그가 당신은 아들도 못 낳는데 내가 당신을 붙잡아둬서 뭐하겠어? 라며 냉정하게 내뱉은 한마디였습니다. 2002년 마침내 인내심이 바닥난 장미호는 두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갔고 2년 뒤 그들은 공식적으로 남남이 되었습니다. 커진 슝은 즉시 내연녀와 재혼하는 동시에 옛 가족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져버렸습니다. 그는 약속했던 양육비를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신의 채무를 두 딸에게 떠넘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커진 슝은 정의로운 배역들로 쌓은 명성을 이용해 정계에 입문했고 입법위원회에 당선된 최초의 영화제 주연상 출신 배우가 되어 거짓된 권력의 후광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인과응보의 법칙은 그 누구도 비껴가지 않았습니다. 2012년 장미호는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유언은 많은 이를 안타깝게 했습니다. 그 사람이 내 장례식에 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 죽음조차 갈라놓지 못한 깊은 원망 때문에 그녀는 전 남편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는 대신 차라리 그 하늘 무덤까지 가져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커진 슝이 소식을 접했을 때 그녀는 이미 안치된 후였고 두 딸 또한 아버지의 조문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전처가 사망하고 2년 뒤 커진 슝은 가난 말기라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흰 벽으로 둘러싸인 병실에 누워 생의 마지막 나날을 보내던 한때의 위세당당했던 거물은 그제야 진정한 후회가 무엇인지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죄하기 위해 딸들을 다시 만나길 간절히 바랐으나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침묵뿐이었습니다. 그에게 버림받고 궁지로 내몰렸던 두 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2015년 커진 슝은 극심한 고독 속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장례식은 치러졌으나 혈육의 정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두 딸은 배웅하러 오지 않았고 가장 가까웠던 이들로부터 단 한 방울의 슬픈 눈물조차 흐르지 않았습니다. 만인의 사랑을 받던 배우에서 연예계의 악인에 이르기까지 커진 슝의 삶은 값비싼 경종을 울리며 악을 내렸습니다. 명성은 드높을 수 있고 권력은 세상을 뒤흔들 수 있으나 도덕이 결여된 삶의 끝은 결국 사람들의 냉대와 잊힘뿐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